사람들은 왜 경매를 어려워할까? 경매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집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겠다. 카메라 하나를 사려 해도 백화점에서 살 것인지, 대형 마트나 전자제품 매장에서 살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말이다. 집을 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새집 분양받기. 두 번째, 부동산을 통해 구입하기. 그리고 세 번째, 경매로 낙찰받기.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거나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사려면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첫 월급을 받으면 청약 통장부터 만들어 두었다. 청약 통장은 공평한 기준으로 입주할 순번을 정해주는 방법이다. 많은 사람이 새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청약 제도가 생겼다. 길게 줄을 서서 청약하기도 한다. 판교 신도시에 당첨되면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부동산 하락기에 들어서자 분양 가격에서 몇 천만 원을 깎아준다고 해도 분양이 안 됐다.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를 거부하기까지 한다. 지독한 부동산 침체가 오면 미분양이 속출하고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기도 한다. 미분양일 때는 청약 통장이 굳이 필요가 없다. 어차피 미분양이니까. 어찌되었든 청약 통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오랫동안 무주택자이거나 가족이 많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당첨에 유리하다. 당첨에는 유리하지만 그들은 돈이 없다. 과거에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고 가족도 많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나. 자격은 서민이고 금액은 고귀하니 아이러니하다. 서민을 위한 통장으로 청약 통장이 그 능력을 발휘할 때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다. 돈이 없으면 평생 세입자로 살아야 한다. 새집은 비싸다. 정말 비싸다. 현실을 직시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새집이 아니면 어떤가?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으면 낡은 집도 궁전과 같을 것이다. 눈높이를 현실에 맞춰보자. 지금 가지고 있는 전세금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을 대출받아 2억 원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다. 혹은 1억 원에 맞춰서 낡거나 작거나 먼 곳에 있는 집을 살 수도 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한번 찾아보자.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에 조금만 손품을 팔면 24평 아파트가 어느 정도 가격인지를 알 수 있다. 10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들이라면 급매물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다. 부동산 침체기라 한창 때보다 가격이 많이 빠졌다. 사전 검색을 마쳤다면 이제 마음에 드는 지역의 부동산을 방문해 볼 차례다. 집 좀 구하려고요. 전세요? 아니요, 사려고요. 부동산에서 매매 손님에게는 대우가 다르다. 바카스라도 한 병 권하게 마련이다. 부동산 사장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어떤 조건의 집을 구하는지 확인한 후에 적당한 매물을 골라서 권해줄 것이다. 이때 집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중개업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금액 조정을 부탁해도 된다. 수수료를 받을 테니 중개업자는 계약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몇 군데 집을 방문해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한다면 내 집 마련을 성공할 수 있다. 내 집 마련하는 세 번째 방법은 경매로 낙찰받기다. 경매로 집을 사면 집의 내부를 확인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급매보다 더 걸린다. 이것저것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살고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경매라고 말한다. 경매야말로 집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경매로 집을 싸게 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이 금매가보다 비싸다면 실패한 것이다. 경매 가격과 매매 가격이 같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같은 가격이라면 매매로 사는 것이 유리하다. 집 상태를 미리 볼 수 있고 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관리비나 뒤처리도 깨끗하다. 무엇보다 주인이 스스로 나가니 좋다. 때로는 경매로 낙찰받은 것만큼 저렴한 금매 매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금매를 잘 잡는 사람은 경매하는 사람이다. 일반 사람은 가격이 싸도 싼지 모르고 지나치게 싸서 이상하다고 여기고 도망가기도 한다. 잊지 마라. 경매는 집을 싸게 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세일에는 눈에 불을 켜면서 왜 경매는 외면할까? 같은 물건이라면 기왕이면 세일 행사를 할 때 사는 게 좋다. 집도 마찬가지다. 경매는 부동산의 아울렛이다. 어딘가 조금씩 문제가 있는 집을 싸게 낙찰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멀쩡한 집이 된다. 같은 단지의 아파트도 경매로 낙찰받으면 부동산을 통하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다. 게다가 중개 수수료도 안 든다. 누구나 아울렛에 갈 수 있다. 물건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 아울렛에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 경매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을 중개해주는 부동산 거래다. 법원에서는 문제 있는 집을 내놓으면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미리 알려준다. 그러니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가 걸려있는 집에 스스로 뛰어들지는 말자. 당신은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있는 집만 골라서 사면 된다. 알고 보면 별것 아닌 경매 용어들이 처음엔 어렵다. 법원 경매는 부동산 외에도 기계, 가전제품, 자동차, 배 등 별의별 것이 다 있고 부동산도 땅, 상가, 공장, 창고 등 모든 부동산이 다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집에만 집중하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원룸, 주택에만 말이다. 빚을 갚지 못한 집들이 경매에 나오면 어떤 집이 좋을지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리 분석이라고 한다. 직접 찾아가서 교통은 어떤지, 햇볕은 잘 드는지, 유해시설은 없는지 등등 집과 그 주변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장 조사다. 법원에서 경매에 참가하는 것을 입찰이라고 하고 경매로 낙찰되면 낙찰받은 사람이 법원에 잔금을 내는 동시에 그 집은 낙찰자의 것이 된다. 집의 소유주가 바뀌는 것이다. 법원은 낙찰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빚쟁이들에게 순번대로 돈을 갚아준다. 이것을 배당이라고 한다. 어떤 빚쟁이는 빌려준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지만 낙찰자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그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거나 임차인이거나 둘 중 하나다. 경매로 집의 소유주가 바뀐 이상 그들은 집을 떠나야 한다. 그들을 내보내는 것을 명도라고 한다. 경매는 6단계만 거치면 내 집이 생긴다. 1단계, 목표 설정. 내가 원하는 집은 어떤 집일까?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집이다. 아무 집이나 되겠는가?
다른 누구가 아닌 당신이 살 집이다. 당신이 원하는 집은 어떤 집인가? 당신과 함께 살 가족에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 당신이 가진 돈으로 필요한 집을 살 수 있는가? 대출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가? 먼저 원하는 집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자. 2단계. 권리 분석. 위험하지 않은 물건을 고른다. 경매에 나오는 집들은 무언가 사연이 있는 집이다. 복잡한 사연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략 알 수 있다. 법원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준다. 당신은 이러저러한 사연과 문제가 있는 집들 중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진 집만 골라내야 된다. 이것이 권리 분석이다. 내가 원하는 집을 마음껏 고른 후에 권리가 복잡해서 어려운 집, 살고 있는 사람이 쉽게 나가지 않을 것 같은 집, 명도가 힘들어 보이는 집을 하나씩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 마지막에 남은 집은 권리관계도 문제가 없고 마음에도 드는 집일 것이다. 3단계. 현장 조사. 인터넷으로 사전 조사가 끝나면 현장으로 출동한다. 자유여행을 가 보았는가? 가이드 뒤만 따라다니는 패키지 여행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즐거움이 아주 많지만 그중 최고는 스스로 일정을 짤 때의 즐거움이다. 현장 조사도 자유여행과 유사하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하고 가야 된다. 현장 조사는 내가 조사한 것이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렇다고 현장에 가는 일을 생략하면 절대 안 된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정보가 현장과 다른 경우도 종종 있으니 말이다. 4단계. 입찰. 내가 찜한 물건 입찰하기. 입찰의 핵심은 입찰 가격이다. 입찰 가격은 임장을 가서 현재 매매 가격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오래전 매겨놓은 법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하면 자칫 높은 가격을 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입찰을 하러 법원에 가기 전에 은행에 들러서 물건의 보증금을 수표로 끊어가는 것이 좋다. 입찰은 오전 10시쯤 시작을 하고 12시 전후로 마감하는데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하자. 법원에 비치된 입찰표에 주소, 이름, 금액을 잘 기재하고 보증금 봉투와 함께 입찰 봉투에 넣어서 경매 법정 앞에 있는 투명한 입찰함에 넣으면 입찰 끝.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시간이 되면 집행관이 개찰을 시작한다. 순서대로 사건 번호와 입찰한 사람들을 호명한다. 떨어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보증금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돌려받는다. 돈 봉투를 받았으면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낙찰자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이름이 호명되면 당신이 물건의 주인이 된 것이다. 폐찰자들이 돈 봉투를 돌려받을 때 당신은 낙찰 영수증을 받는다. 5단계. 잔금 납부. 대출, 잔금 마련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경매 잔금 납부 과정은 어떻게 될까? 경매에 입찰할 때 먼저 최저 매각 가격을 10% 보증금으로 낸다. 낙찰이 되면 정해진 날짜까지 나머지 잔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경매 낙찰 후 받는 대출을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한다. 경락잔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법무사를 통해 일을 진행하는데 이때 법무 비용이 발생한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이 법무 비용이다. 그리고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도 준비해야 한다.
취득세율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변하므로 취득 당시의 세율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법무사가 취득세를 알려주고 납부를 대행해준다. 그 외에 체납관리비가 있으면 관리실과 협의를 하고 체납 공과금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필요한 감면 서류를 제출한다. 마지막 6단계 명도. 서류 및 대화를 통해 명도 진행하기. 경매된 집에 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을 점유자라고 하고 이들을 내보내는 것을 명도라고 한다. 점유자와의 만남은 편치 않다. 그렇다면 이들을 언제 만나는 것이 좋을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 그들은 이사 준비할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고 나는 명도의 난이도를 파악하여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낙찰된 당일 점유자와의 만남을 시도한다. 점유자를 쉽게 만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쉽고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내용 증명이다. 서류를 보낼 때는 강경한 내용으로 하되 대화는 최대한 부드럽게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대화가 중요하다.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룰이 있는 마당에 감정까지 건드리면서까지 언성을 높일 필요는 없다. 경매로 나온 집은 집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어떤 집은 도배도 필요 없을 만큼 깨끗하다. 하지만 항상 예산에 수리 비용은 넣어 놓는다. 수리비가 안 들어가면 돈을 번 것이다. 임대든 매매든 사람은 누구나 깨끗하고 예쁜 집을 좋아한다. 내 집은 말할 것도 없다. 명도가 끝나면 최대한 돈을 안 들이면서 깨끗하고 예쁘게 꽃단장을 한다. 이후에 이사업체에 이사 비용 견적을 받고 정해진 날에 이사를 한다. 이사일이 맞지 않으면 이삿짐 보관을 하기도 한다. 전입신고를 하고 아이들 전학신고도 한다. 임대와 매매는 경기와 계절을 많이 탄다. 경기 안 좋은 곳과 추운 겨울이 온 곳을 내가 무슨 수로 막겠는가. 조바심은 건강에 해롭다. 부동산에 눈도장 찍고 인터넷에 광고 글 올리고 관리실이나 동네 슈퍼에 다니면서 내 물건 좋아요 소리치고 다닌다. 걱정 마시라. 집신도 짝이 있고 집도 임자가 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